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네. 주 시작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좀 네. 관망하면서 방향성 확인하고 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역시 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조정 국면에서 횡보 개별 장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호재 아닌 혹재가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단기적인 좀 기간적으로 한 달 이상의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악재 역시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따라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관망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아침에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가 그냥 갭 상승을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라가기에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역시 개인 매수세가 워낙 탄탄하게 있고 환율도 어중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이 아니고, 그리고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지수가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율은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성을 박스권 상단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시장의 흐름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국 양해라든지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오른다라고 했을 때 오르는 말에 올라타도 되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있다가 올라가는 방향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한 조정 쪽 우려감이 크게 반영됐을 때,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타났을 때 저기 밑에서 기다리는 전략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지수대로 확인해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오르지 못하고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1970포인트 위쪽으로 7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2%대 이상의 상승이 확실하게 보여졌을 때 그 다음날 방향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방향이 꺾였을 때는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17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빠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역시 아직까지 상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방향성이 뚜렷하게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 시장 전반적인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의 수급, IT 쪽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특히 반도체 쪽은 OLED 쪽으로 중국 양해 쪽에 관련해서 제조나 반도체 쪽은 역시 OLED 쪽에 투자 쪽, 그런 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OLED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조정폭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 무거운 종목으로 대응할 때는 역시 620포인트 아래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사이에 갭 구간에서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금을 잘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기다렸는데 엉뚱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시간이 끌려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래에서만 대응 관점을 보았을 때 620포인트짜리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1차 매수 진행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관망세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고, 역시 글로벌 이슈나 환율 같은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톡스요. 네, 메디톡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64,420원. 네, 164,42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입니다. 아, 비중 5%. 비중은 적으신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매수한 지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쯤 됐어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내려서. 네. 저는 밤타워 들어갔는데 안 돼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산 다음에 계속 빠져서.
예, 예. 네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빠져나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메디톡스 16만 4,420원에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고 네. 비중은 5%이신데요. 이거를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보유하지 않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최근에 좀 올라가다 많이 빠졌는 이유는 아시죠? 예, 예. 그, 네. 소송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메디톡스,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문제, 저는 모르겠고요. 기술적으로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예. 생각을 얘기 드린다고 했을 때, 메디톡스는 지금 악재를 안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예, 예. 네, 메디톡스가 하는 그 보톡스 주사제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예. 허가를 판매 불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예.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돈으로, 그 판매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 근데 예, 주력 예. 상품을 팔지 못하면은 그만큼 실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예. 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악재를 커질 수 있는 악재를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기술적 대응은 많이 빠져 있어서 올라가는 대응은 좋지만 그래서 예. 만약에 이 회사가 예전에 코롱티슈진처럼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정지도 예. 될 수 있잖아요. 돈은 잘 벌었는데 그거는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에요. 예, 예. 맞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부터 예. 안 좋아진다는 건 주가가 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올라온 거는 강하게 올라온 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예. 밑에서 또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왔고 이 올라왔던 예. 이유는 회사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래도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예, 예. 그래서 저는 끌고 가기보다는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위로 다시 개선돼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내용을 보기에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안 좋은 얘기로 더 깊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저는 한 16만 5천 원짜리 매수가 부근이겠죠, 그죠? 예. 네, 거기 정리하시고 나중에 좋은 예. 쪽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어차피 그때 주가가 30만 원 가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예. 밑에 있거나 이 가격대 부분에 예. 있을 거니까 그때 좋은 예. 얘기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빠져나가도 될까요? 그 손실폭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저는 13만 예. 원 있죠. 13만 원요? 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밑으로 계속 방향성을 더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2차 하락으로 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라면 13만 원에 정리할 것 같아요. 그거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꼭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락하게 되면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제 올라가면 16만 5천 원 매수가 부근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슨 GT에 네, 넥슨 GT 매수가랑 예. 기준은요? 너무 비싸게 사가 13,500원에 네. 15%가 있어요. 13,500원이면은 작년에 1년 정도 가지고 예, 계신 예, 거예요? 예, 오래됐습니다.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란가, 또 괜찮는가, 오래 가면은 되는가 싶어, 그거 알고 싶어 전화했어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넥슨 GT 13,500원에 비중 15%이신데요. 기다려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워낙 높게 사셨기 때문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길어지면 굉장히 고생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게임주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요즘 게임주 괜찮다 실적 잘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네, 그 넥슨 GT도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개선되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예요. 예. 네,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 관점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제가 봤었을 때 이전에 있던 대표가 그 예. BTS 방탄소년단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쪽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임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체제가 만들어지면 넥슨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번쯤 더 올라올 거예요. 한 번쯤 더 올라오면은 제가 봤었을 때 과거에 이 자리에 저항 때 팔고 싶은 사람이 똑같을 거예요. 거기에 비슷한 가격대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얼마입니까? 비싼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비싼 가격이요?
예. 예, 제가 봤었을 때 저는 한 11,000원대 있죠? 예. 11,000원대 올라오면은 비중을 예. 확 줄이면서 조금씩 매도하면서 그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그 위로 크게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예. 몰라요. 제가 보이는 자리, 제 기준으로 제가 매매해올 때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저는 11,000원짜리 온다라고 하면 매도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왔었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면서 더 끌고 가서 다시 떨어졌을 때는 저는 또 지금 이 밑에부터 이거보다 더 밑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새로운 기회비용으로 쓰시는 게 낫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11,000원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면서 위로 올라갈 때 꼭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해서 다른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예, 주문관님, 네. 저는 얼마나 연결도 안 되고, 네. 문자도 보낼 줄 모르고 이래가, 네. 이거 방송 챙기고 처음 하고, 네. 좀 가입도 해가 들어 했는데, 이상하기도 좀 연결이 안 돼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예, 또 막 고맙습니다. 궁금증 생기면은 예. 미리 전화 주세요. 예, 미리 해도 안 돼요, 이상하기도. 너무 네, 고맙습니다. 워낙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돼가시길 건강하세요. 바랍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전화 연결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11,000원부터 올라오면 비중 많이 줄이시고요. 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잘 사셔가지고 수익 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원, 비중은 20%요. 네, 매수가 3만 원의 비중 20%면은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한 5개월 기다렸거든요. 이제 막 떨어지게 나서. 네. 그 전에 사가지고. 네. 그냥 계속 기다렸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안 가서. 올라오긴 어떻게 해야 했는데. 되나?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해야 네, 될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네.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이분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계속 길게만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하세요? 그렇지. 한 5, 6개월 기다렸는데. 네, 5, 6개월 기다렸는데, 지금 사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5, 6개월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3만원대 같으면 그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한 10% 정도 마이너스 나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가격대가 높지 않고 AP 시스템이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시장 얘기할 때 뭐 중국 관련해서 제조 쪽은 뭐 화장품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OLED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AP 시스템이 OLED 관련돼 있는데, 그 중국의 어떻게 보면 LCD나 이 반도체 말 그대로 그 화면, 그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네, LCD나 뭐 OLED, LED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됐을 때 가장 큰 기업이 있어요. BOE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장비를 AP 시스템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OLED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또 충돌이 생기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격은 내려갈 수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근데 그 이후에 길게 보면 한 37,000원대, 결국 OLED는 우리가 접히는 폰이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최전선 앞에 있는 품목이거든요. OLED가.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좀 유지하고 AP 시스템은 좀 끌고 가면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미중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으니까 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만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없이 가시면서 목표가를 37,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 2만원대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굳이 지금 현재 이 2만원, 25,000원, 24,000원 위쪽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대로 한 37,0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끌고 가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올 거니까 회사는 안정적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 국내가 아니더라도 중국향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37,000원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 됐어요. 아우,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너무 잘 잘생기셨고 대하시기 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잘생기신 것도. 몇 개월 내내 계속 전화를 시도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드디어 상담이 연결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천천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미팝이요. 코미팜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200원에 40%를 갖고 있는데요. 네. 혹시 앞으로 전망이, 요즘 보니까 14일 날인가 무슨 공시도 하나 뜨고 이랬었는데, 네. 보니까 15일 날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왜 좋은 공시가 떴는데 왜 또 빠졌는지 궁금해갖고요. 네,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그때 그거보다는 조금 수익이 줄어드신 예. 거구나, 그쵸? 예. 네, 그러면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네, 그럼 전망. 앞으로의 앞으로. 전망.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코미팜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네. 전망이 어떨까요? 전방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제가 가장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코미팜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벌지 못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돈은 네. 못 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는 예전에는 임상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임상이 많이 무너지면서 큰 대형 바이오 쪽에 기대를 크게 가졌던 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았죠. 그죠? 예. 처음부 다 막 밑으로 내려오고 결과론적으로 실적 없는 회사들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급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오 쪽의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적이 있어야지만 매수세가 크게 잘 이렇게 돌아요. 좀 크게 급등이 연속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그 기대감으로 추세 상승도 나오고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겠다 이래 판단하는데 이제는 실적이 있어야지 성장성이 보장되는 바이오 시장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코미팜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코미녹스에 대한 기대감은 얘기는 나왔지만 그 기대감이 일부 제한적으로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미팜이 주가가 올라왔는 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네, 완전히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100% 코로나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예요. 회사가 임상이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또,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에 관련해갖고, 네. 지금, 신약 개발, 임상시험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이 예. 잘 되고 있다라면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꺾이지 않고 저기 위로가 있겠죠. 과거에 코미팜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42,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때도 그 가격대에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주가 거기 위로 더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가격대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미팜은 실적 가치로 봤었을 때는 10,000원대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가는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 24,000원대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그래서 24,000원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멀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세요. 아주 아래 잘 잡으셨어요. 근데 수익을 찾지 않고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대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는 올라가기보다는 밑에서 다시 다지다가 그 결과가 나올 때 갑자기 또 급등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던 수익이 반납되고 나는 수익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맞죠? 그죠? 네,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투자에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올라갔던 부분이 거품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다른 쪽에 코로나 렘데시비르나 그거보다 600배 좋다라는 게 올라갔던 것들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얘는 더 빠르게 내려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드리면은 19,000원 이탈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일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위로 올라올 때 최종 목표가는 제가 24,000원대가 중심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23,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23,000원대. 네네. 저는 그렇게 대응하고 이 종목을
저기 아래에서 그리고 회사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때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 14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저는 그 기대감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예. 뉴스가 시장에 반영될 만큼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동양인 대상 대만에서 작년 미국에 의해서 대만에 이어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했고 대만 쪽이기 때문에 이미 나온 뉴스를 한번 다른 쪽에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미 그 기대감은 한번 선반영됐었다. 그리고 주가는 빠졌었고 다시 올랐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코로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매일 하여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현님 지금 매도를 못하시면 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000원대까지 오면은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미셀이요? 여보세요? 파미셀요. 네, 파미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22,000원 100%요. 22,000원에 100%요? 네네.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정말 100%면 네. 그냥 바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파미셀. 오늘 채찍 좀 꺼내야 되니까. 오늘 채찍대으로 변신. 네, 안 무서우세요? 다른 데서 손실을 너무 봐서 네. 금방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너무 높게 사셨어요. 지금, 파미셀이 렘데시비르 원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진 건 맞아요. 회사가 기대감 가져가고 좋은 건 맞는데, 그리고 회사가 실적이 일부 있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종목은 올라가던데. 예? 어떠지? 안 겁나세요?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죠? 예, 불안한데, 거기다 비중이 100%예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떨어지는데도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기준에서 이 가격에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앞으로 높게 올라갔을 때는 비중, 위에서 아무리 사고 싶어도 비중 10% 이상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면,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19,500원 있죠? 네. 19,500원 이탈하면은 비중 절반 줄이세요. 절반 이상으로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시고 위로 올라오면은 매수가 자리에서 10%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매수가에. 네네. 예,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내일 정도쯤에 한번 오늘 이 자리만 잘 지키면 내일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본전에서 꼭 비중 10%를 제외하고 90%는 현금화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0%만. 갈 수 있어요? 예? 올 수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만. 그리고 이 밑으로 이탈하면 제가 정리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19,500원. 예, 꼭 대응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면 큰일 나. 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꼭 정리하시고 10%만 들고 있고 그 10%도 위로 보지 말고 23,000원에 팔고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그 뒤로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은 가격대 무조건 12,000원대, 13,000원 아래에서만 봐야 후회를 안 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늦기 전에 빨리 연락을 잘 주신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19,500원 이탈 시 비중 많이 줄이시고요. 매수가에서는 이게 매수가까지 오면은 10%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마블이요. 네, 넷마블 매수가랑 비중은요? 95,500원에 20%요. 네, 95,500원에 20%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네네.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전망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9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수익 네. 내실 수 있을까요? 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만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최근에 올라가기 전에 사셨죠? 네.
네, 그래서 떨어져서 지금 속상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죠, 그죠? 그렇죠, 뭐 좀.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네. 뭐 실적이 기대감보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마이너스 적자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 규모가 있으니까 실망 매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었다. 게임, 시장,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을 것 같은데, 야, 실적 잘 나오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돈을 못 벌어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회사는 네, 큰 네.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실망 매물에서 이 회사가 생각보다 뭐 시가총액 대비 큰 회사가 아닌 것 같네 이런 시장의 시선이 나타나서 조금 우려감이 나타나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 양해 때 게임에 대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네. 판호 개방이라든지 네.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을 때 넷마블의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게 많은데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로 떨어진 이유는 당장에 최근에 나왔던 단기 이슈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간적으로 넷마블은 최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 말 그대로 짧게 단타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단타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흔들리면 안 되고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 관점은 85,000원짜리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아주 조금씩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한 30%까지 맞추셔도 되고요. 한 번에 10% 덜렁 사지 마시고 조금씩 내가 적금을 조금 더 들어서 투자를 조금 더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춘다. 지금 단가도 괜찮은데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니까 30%까지 그 이상의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져가서 시간적으로 조금 제가 길게 넉넉하게 드리면은 내년 한 1, 2월 달까지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전에 네. 목표가가 오면은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그 정도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네. 왔을 때 11만 5천 원짜리부터 비중을 줄여가시면은 수익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먼저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걱정 없이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하고요. 85,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조금씩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목표가 115,000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산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 8,000원에 80%인데 네. 비중을 좀 척도를 하고 싶어서 어느 시점에 좀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다산 네트워크스 8,000원에 비중 80%이신데 비중을 줄이고 싶으시대요. 언제 네. 줄이면 될까요? 한번 튀어 오르면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는 8짜리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근데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자꾸 불안하고 그래서요. 네, 요거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불안한 거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거든요. 마음의 안정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주가가 근데 저 밑에 빠진 것까지 겪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밑에 한번 겪었었는데 또 다시 하락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커질 것 같아서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이제 제가 현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달 후에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손절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해서 현금을 빼야 되는데 한 7천 얼마 때 그때 한 매물대가 있던데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일부를 지금 일단 현재 자리 자체가 약간 저항 구간이거든요. 예. 지지도 맞지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대가 살짝 깨져서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구간이라 한 번쯤 근데 오늘 내에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제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건데 위쪽으로 나타났을 때는 좀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좀 5G나 원래 4G에 최적화되어 있던 회사였는데 이제 5G 시장으로 가니까 그 시장으로 이제 가기에 조금 어려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한 번쯤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7,000원대, 7,100원짜리가 좀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예. 더 위쪽에 왔을 때 7,800원짜리도 저항이 있어요. 예. 그 자리에 저항이 있으니까 제 생각엔 내일까지만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래로 네.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필요한 금액, 백 금액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한 6,300원 있죠. 지금부터 예. 별로 크지는 않잖아요. 3%대 정도인데 그 3% 예. 정도 기다렸다가 6,300원 이탈할 때는 고민하지 네. 마시고 정리하셨다가 네. 그 필요한 돈을 빼서 나머지 일부 남아있는 걸로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추후에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매수세가 조금 잡혀져 있으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결국 저는 5,400원대 찍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결국 예. 나중에 저는 다산네트워크스가 한 8,400원, 500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시간적인 예. 거는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7,100원 이쪽으로 올라갈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8,000원까지 기다리기에는 올라가는데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 7,100원대 그리고 7,700원대 7,7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사이에서 필요하신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6,300원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예.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좀 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전화 네. 한번 더 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6,300원, 위쪽으로는 7,100원이랑 7,700원 이렇게 가격대 잡아주셨으니까요. 매도하고 싶으신 비중 잘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고요. 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7,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차 87,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네.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아직 오늘까지는 시장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저는 현대차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지켜보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전에 좀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10만 원 정도 갔을 때 좋았을 텐데, 그 10만 원이 지금 또 놓쳤습니다. 기다려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못 팔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시장은 긍정적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지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시장이 좋게 올라가다가 현대차는 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아래로 왔을 땐 지금 매수가보다 더 아래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지켜보는, 말 그대로 관망하는, 현대차를 꾸준히 관심 가지고 관망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은 수익 실현하고 챙겨놓으면은 그 나중에 사더라도 좀 부담감이 덜 하실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저는,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한 지 네. 얼마 안 되셨죠? 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거 처음 사셨는데 운 좋게 이제 수익이 나셨는 것 같은데 밑으로 떨어지면 또 대응 못 하세요. 그러니까 네.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사고 싶더라도 한참 더 뒤에 2분기, 저기 2분기라고 하면 우리 한 7월 달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때 네. 동안 적극 매수하지 마시고 7월 달 이후에 또 시장이 또 훅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 한참 또 빠졌다 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번 사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실현 하세요. 네, 파시는 너무 게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파시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실현 하시고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시장이 뭐 네, 이런 저번에 주식에 대해 좀 100만 원까지 관심도. 넘게 나왔는데 못 팔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못 파셨던 거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뭐 이게 네. 진짜 많이 올랐는 건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떨어지게 하겠어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 하시고 욕심 내지 말고 현금화 하시고 나중에 주식을 조금 알고도 조금 천천히 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세미나 일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목요일 날 찾아뵐 거고요. 목요일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번 주는 양회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가서 조정폭이 커질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조정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조정폭이 어디까지 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현실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실리콘 웍스이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향후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들고 있다라기보다는 더 큰 수익보다는 매수가일 때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오늘 방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역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중국향 영향을 계속 받고 미국장 역시 엔비디아 말 그대로 설계 쪽 반도체 쪽에 시스템 반도체 좀 좋으니까 좀 보유하시고 매수가에서 정리하셨다가 추후에 아래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99,000원, 비중 30%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99,000원 같으면은 오늘 사셨네요. 오늘 사셨는데 너무 높게 사셨고요.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손절가는 어제 시가 부분으로 손절가 잡으시는 게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은 거 맞아요. 내일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역시 떨어질 거고요. 오늘 오후장에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10만원 익절가 잡으시고 10만 50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손절가 잡고 현재 자리 회사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새로운 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회는 떨어질 때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떨어졌을 때는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 손절가 딱 잡으시고 어제 시가인 96,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96,000원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끌고 가겠지만 수익 실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의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30%이신데요. 남광토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급등 한번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문제는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돼서 한번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을 딱 주고 있는데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수익 실현하면서 이거는 단기가 맞을 것 같아요. 끌고 가고보다 2차적인 상승,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여기 바닥을 한 두 번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등 올라올 때 팔고 다시 아래에서 12,000원대 초반대 재매수 관점을 보더라도 일단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13,7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2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9%이신데요. 보유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23,000원 같으면은 너무 높네요. 네, 너무 높아서 과거에 사고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까지 조금 해오셨던 것 같아요. 높게 사셨다가. 근데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좀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 이 회사는 끌고 가기보다 최대한 올라와 줄 때 비중을 줄여내서 다른 종목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향 영향이 많은데 그 애플하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BH 이런 회사는 괜찮지만 인터플렉스는 실적도 안 좋고 장기적으로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한 13,000원대 위쪽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했던 걸 줄여놓고 보시는 게 맞겠다.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했는 거는 정리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18,000원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6,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이신데 추가 매수 여부 문의드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OLED 쪽으로는 제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지만 매수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높아서 시간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안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추가 매수 관점은 현재에서는 아래쪽 33,000원 아래인데 기간적으로는 6월 중순 이후에 6월 중순입니다. 6월 중순 이해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떨어진다면은 47,000원짜리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유튜브 댓글 스피드 상담을 모두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 다시 한번 방송 초반에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네. 유니온 머터리얼이요. 아, 유니온 머티리얼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50%고요. 네. 매수가는요, 3,38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3,380원이면은 작년에 한참 많이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제 지금 또 뭐 히터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좀 목표가도 알고 싶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나 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대응 방법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니온 머티리얼 3,3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있으신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과거에 히토류 때문에 샀는데 미중 무역 때문에 또 와서 또 올라오니까 이제 또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걱정도 되고요. 네, 걱정되죠, 그죠? 워낙 네. 그 전에 높게 사셨으니까 그러죠, 그죠? 네. 네, 이번에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전략을 이거는 본전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위로 올라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3,1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한 3,000원대도 아니에요. 한 3,050원? 예. 네, 3,050원대 오면은 비중을 한 예. 20% 정도, 50% 비중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네. 내려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비중 한 20%만 줄여 놓으시고 네. 네, 그리고 남은 거기를 뚫고 막 올라가게 되면은 한 3,800원, 3,700원까지 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나머지를 3,700원에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손실을 일부 보더라도 네네. 커버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일단 비중을 네. 줄여놓고 매수가 위로 못 오더라도 비중을 줄여놓는 게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3,050원대에 올라오면은 그 가격대 왔었을 때 비중을 한 20% 정도만 줄여놓으시고, 이해되세요? 네네. 비중 줄여놓으시고 나머지는 만약에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미국하고 중국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이 히토류 무기를 꺼낸다, 그러면 한 3,7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3,700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본전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050원 올라오면은 비중 좀 줄이시고요. 3,7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R텍요. 네, DR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1980원이에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네, 1980원에 비중 20%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있어갖고, 네. 얼마 정도 올라갈지. 얼마 정도에서 나가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DR텍 19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이분은 네.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길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보시고 아마 조만간에 위쪽으로 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신호가 나올 거예요. 네. 신호가 나올 거니까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재 이 저가 자리만 잘 지켜주면은 저는 올라가서 한 2,200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2,200원. 왜냐하면 이틀 전에 나왔던 이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여기 똑 떨어졌던 게 이 자리에서 방향성 아래로 살짝 꺾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눌림 확인하는데 오늘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가 만들어지고 그 저가 밑으로 안 떨어져. 제가 볼 때 지지 가격대가 한 1,800원, 1,87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만 오늘 잘 지키고 내일 한번 슈팅을 위쪽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2,200원에 꼭 매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끌고 가는 것보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작년에 한 4, 5, 6월 달 정도쯤에 저항을 딱 만들 그 자리에서 매물대가 쏟아질 거예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보다 거기가 거래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파시라는 얘기예요. 수익이잖아요. 그죠? 2,200원이면. 네, 그 2,200원 목표가 잡고 보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RT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2,200원 올라오면은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부강약품요. 네, 부광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7,050원에, 네. 20%인데요. 네. 지난주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어떤가 해서, 아. 네, 오늘.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오늘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부광약품 전문가님 27,050원에 지난주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네. 이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 좀 들고 있는데 비중이 20%시잖아요. 네네.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예. 네, 수익 일단 축하드리는데 네. 비중을 절반만 줄여놓고 한 하루 정도만 더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루 예, 정도만 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기대감도 살아있고 좋긴 한데 네. 저는 일단은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 대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지금 현재 흐름 또 올려놨다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9,000원대에서 위로 쭉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비중 지금 한 10% 정도만 수익 실현 해놓고 아래쪽으로 제가 27,700원 드릴 테니까 27,700원이에요. 네, 그 네. 가격 이탈하면은 나머지 비중을 그냥 팔아버리시고요. 수익 실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아유. 그리고 예. 위쪽으로 그 가격 안 오고 지금 10% 남잖아요. 그죠? 네. 위로 올라오면은 31,000원. 네. 31,000원짜리. 예, 그때요. 31,000원짜리 목표가 잡고 그 위로는 욕심이니까 보지 마시고 31,000원까지만 보시고 수익 예. 실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사이언스 사가지고요. 네. 멘토님이 네. 10,000원대 되면 팔으라 그래가지고 네. 저 팔고 수익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네.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예, 저 이제 조금 빠지면서 하려고 다 100% 현금을 했는데 네. 하도 이게 조정을 안 받길래 이거 지난주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네, 잘하셔서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마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 봐주셔서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헬릭스 미스요. 네, 헬릭스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500원에 5%요. 네, 65,500원에 5%.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네. 엊그저께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신주 상장 기준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헷갈려가지고. 네. 그때 사고 나니까 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네. 전화드렸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면 되겠죠?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헬릭스미스 65,500원에 지난주에 매수하셨는데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셔가지고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사셨어요. 맞습니다. 잘못 사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들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도
지난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해서 그 예. 권리락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아, 그걸 제가 네. 착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예, 거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죠? 잘못한 것 실수를 같아요. 인정하셔야 예. 되고 예. 여기서 그냥 얼매이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올라오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예. 아래쪽으로 헬릭 스미스는 좋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예. 좋지 않다라고만 보고 있으니까. 예. 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6만 원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예. 6만 200원. 그 아래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신라젠이나, 그죠? 코롱 티슈진이나, 뭐 네이처셀, HLB도 뭐 위에 올랐다라고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불안감을 안고 가지 마세요. 얼마든지 아, 다른 예. 좋은 종목으로 지금 이 약간의 손실은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 비중도 많이 안 들어가셨으니까 예. 6만 원 손절 잡으시고요. 예. 손절가 이탈 안 하면은 이번 주만 딱 보시고 올라오면은 매수가 위쪽에서 꼭 정리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팔까요? 네, 저는 6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6만 5천 원, 6만 5,300원밖에 안 보이니까 한 6만 예. 5천 원짜리에서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인정하시고 다른 데서 좋은 예. 기회를 잡으세요. 아시겠죠? 인정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해서. 그리고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지금 보지 아유, 마세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네, 인정하시고 잘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예,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헬릭 스미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댓글 중에 하나 올라온 거 빠르게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조나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고 사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크게 꺾어놓고 방향성 아래로 잡고 있지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싼 가격이 아니고요. 위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미국장이 거품 나올 때 그 거품이 같이 올랐다가 그 거품이 같이 빠져있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빠져있는 장세지 가격 매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매수 관점도 저는 오히려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그 저가 부근에서나 1차 매수하고 더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대응을 해야 되지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 떨어졌을 때 75,000원 아래로 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 2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게 추후에 긍정적인 호재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요. 아래쪽으로 75,000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5,000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느 게 낫냐라고 할 때 저는 하이닉스, SK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가 좋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75,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보면 된다. 급할 거 없고요. 더 아래 58,000원, 57,000원짜리까지도 열어놓고 아래 오면은 사서 나중에 추후에 내가 수익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자마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때 그때 가격대 확인하시고 대응 관점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인상 좋으신 두호 전문가님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